천열이와 마강욱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누구도 먼저 다가가지 못한다. 강욱의 손에는 지환의 목걸이가 들려있다. 열이는 그 목걸이가 왜 12년 전 요트 사고 기록과 함께 발견됐는지 묻고 싶다. 하지만 강욱은 대답할 수 없다. 형의 죽음과 열이의 사고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은 이미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었다. 열이가 먼저 입을 연다.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강욱은 목걸이를 움켜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들었잖아요. 그날 요트에 지환 씨도 있었을지 모른다고. 아직 확인된 것 없습니다. 확인되면 달라져요? 강욱은 한 걸음 다가간다. 달라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열이는 그의 시선을 피한다. 지환이 강욱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 자신에게 남은 12년 전 기억이 강욱의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강욱 씨가 형을 잃은 날 내가 거기 있었을지도 몰라요. 열이 씨 잘못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피해자였으니까. 내가 살아남는 바람에 지환 씨가 죽었다면요? 강욱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열이가 애써 웃는다. 봐요. 강욱 씨도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혼자 결론 내리는 걸 막고 싶은 겁니다. 난 강욱 씨까지 잃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버리겠다는 겁니까? 열이의 눈가가 붉어진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나 만나기 전으로. 강욱은 열이의 손을 잡으려 한다. 그러나 열이는 뒤로 물러난다. 그러지 마요. 약속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알아보자고. 그 약속 때문에 강욱 씨가 무너지면 난 평생 나를 용서 못해요. 내가 무너질지 말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결정할게요. 열이는 약혼 반지를 빼서 강욱의 손에 올려놓는다. 강욱의 손가락이 천천히 굽혀진다. 후회할 겁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럼 하지 마요. 열이는 끝내 강욱을 바라보지 못한다. 미안해요. 열이가 돌아선다. 강욱은 붙잡지 않는다. 붙잡으면 열이가 더 아파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이가 사라진 뒤에도 그는 반지를 쥔 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열이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백경자를 찾아간다. 백경자는 열이의 손에서 반지가 사라진 것을 먼저 알아본다. 강욱이 하고 끝냈니? 열이는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백경자 앞에 내려놓는다. 그 안에는 12년 전 요트 승선자 명단과 사고 직후 작성된 보험사 보고서가 들어있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죠? 백경자는 서류를 펼치지 않는다. 뭘 말하는 거냐? 그날 요트에 강지환 씨가 탔다는 거요. 백경자의 눈빛이 굳어진다. 누가 그런 말을 해? 대답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기록이야. 그래서 숨겼어요? 숨긴 게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일을 굳이 들춰낼 이유가 없었어. 열이는 백경자의 얼굴에서 이미 답을 찾는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열이야. 내가 강욱 씨를 만나기 전부터요? 아니면 약혼한다고 했을 때부터요? 백경자는 손녀의 질문을 피하지 못한다. 요트 사고 직후 백경자는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직접 관리했다. 어린 열이가 사람을 피하고 망자를 보기 시작하자 그는 사고 전후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 손녀를 더 망가뜨릴 것이라 판단했다. 그리고 강욱이 지환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막으려 했다. 나는 네가 다시 아픈 꼴 못 본다. 그래서 강욱 씨 가족 이야기를 숨겼어요? 다 네를 위해서 그런 거야. 열이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할머니 마음 편하려고 한 거죠.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버텼는데. 그 버티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어요. 내가 왜 귀신을 보는지, 그날 누가 죽었는지, 누가 나를 바다에 빠뜨렸는지도 모르고요. 기억해서 좋을 게 없어. 그걸 왜 할머니가 결정해요? 백경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럼 강지환이 죽은 이유를 알게 되면 네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견딜지 말지도 제가 결정해요. 그 검사는 어쩌고? 열이는 입술을 깨문다. 끝냈어요. 백경자의 눈빛이 흔들린다. 잘했다. 그 말에 열이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린다.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요? 지금은 아파도 나중에는 잘했다고 할 거다. 할머니가 원한 게 이거였어요? 내가 다시 혼자 되는 거? 그 아이하고 계속 만나면 둘 다 다쳐.
이미 다쳤어요. 할머니가 숨긴 것 때문에. 여리는 서류를 거두어든다. 이제부터 12년 전 사고는 제가 알아볼 거예요. 여리야, 그 일에서 손 떼. 싫어요. 그 사고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여리가 문 앞에서 돌아본다. 그럼 할머니가 감당하세요. 제가 알아낸 뒤에도 지금처럼 아무것도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 다음 날 아침, 레이나 호텔 앞은 기자들로 가득하다. 천여리와 마강욱의 약혼 파기 소식이 알려진 직후 레이나 계열사의 주가가 급격히 떨어진다. 여리의 건강 이상설과 경영 능력 논란도 다시 퍼진다. 여리가 차에서 내리자 질문이 쏟아진다. 약혼 파기가 사실입니까? 마강욱 검사의 내부 고발 때문에 헤어졌다는 말이 맞습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은요? 여리는 발걸음을 멈춘다. 약혼은 개인적인 이유로 정리했습니다. 마 검사가 레이나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검찰에 하십시오. 대표님의 건강 문제는 사실입니까? 여리는 기자들을 똑바로 바라본다. 저는 오늘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가를 흔들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뜨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리는 호텔 안으로 들어가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투자사 두 곳이 계약 검토를 중단했다. 금융기관은 레이나의 신용등급을 재평가하겠다고 통보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을 철회했던 주주들까지 다시 돌아서기 시작했다. 봉지욱이 관련 기사를 보여준다. 대표님과 마 검사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를 내부 고발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마강욱이 레이나의 비자금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여리는 즉시 강욱에게 전화를 걸려다 손을 멈춘다. 엄지수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강욱 씨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아요. 그럼 더 빨리 바로 잡아야죠. 내가 연락하면 그 사람까지 다시 이 일에 끌려들어요. 봉지욱이 다른 자료를 내민다. 문제는 이겁니다. 보도 내용 일부가 실제 내부 회계 자료와 일치합니다. 여리가 자료를 빠르게 살핀다. 기사에 공개된 자금 집행 내역은 임원급 이상만 접근할 수 있는 문서다. 누군가 레이나 안에서 자료를 빼돌린 뒤 강욱이 넘긴 것처럼 꾸몄다. 접속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보안팀이 확인 중입니다. 옥게이 관장과 천동준 전무는요. 오전에 임원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여리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회의실로 전부 모이라고 해요. 옥게이는 임원들 앞에서 여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 이대로 두면 회사까지 검찰 수사 대상이 됩니다. 대표 개인의 연애가 회사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겁니다. 한 임원이 묻는다. 내부 고발자가 정말 마강욱 검사입니까? 아니라면 왜 파혼했겠어요? 천동준이 말을 보탠다. 대표님이 해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여리가 들어온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해명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옥게이가 태연하게 웃는다. 대표님이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디 있어야 하죠? 검찰에 가서 약혼자가 넘긴 자료부터 확인해야지. 여리는 회의실 화면에 문서 접속 기록을 띄운다. 기사에 인용된 자료가 마지막으로 열린 장소입니다. 기록에는 레이나 갤러리 별관의 내부망 주소가 남아있다. 옥게이가 사용하는 사무실이다. 천동준이 표정을 바꾼다. 누가 조작한 거겠지.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겁니다. 옥게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집안일을 경찰까지 끌고 가겠다고. 회사 돈과 주가를 움직인 일입니다. 집안일 아니에요. 증거도 없이 날 범인으로 몰아. 관장님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기록을 보여주고도 억울하시면 수사받고 밝히세요. 옥게이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너 지금 누구 힘을 믿고 이러니? 백 회장. 아니면 아직도 마강욱 검사야? 여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언제까지 내 자리일 것 같아? 적어도 불법으로 빼앗기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여리는 임원들을 향해 돌아선다. 지금부터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합니다. 외부로 유출된 문서와 자금 집행 내역을 전부 재검증하겠습니다. 제 해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대로 요구하십시오. 하지만 거짓 기사에 숨어 회사의 방향을 바꾸려는 사람과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옥게이는 여리 곁을 지나며 낮게 말한다. 혼자서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여리도 돌아보지 않는다.
저도 궁금하네요. 관장님이 어디까지 했는지. 한편 마강욱은 자신이 레이나의 내부 고발자로 지목됐다는 보도를 확인한다. 고필동은 당장 해명 자료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대로 두면 천 대표도 위험하지만 너도 감찰받아. 공개되지 않은 회계 자료가 기사에 나왔습니다. 내가 넘긴 게 아니라는 건 내가 알아. 누가 제 이름을 쓴 건지가 중요합니다. 강욱은 보도자료의 첨부 문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파일 생성 날짜는 일주일 전이지만 문서 안에 포함된 사진 한 장은 12년 전 요트 사건 보험조사 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이다. 레이나의 회계 자료와 요트 사고 기록을 함께 가진 사람. 강욱의 머릿속에 송희원의 이름이 떠오른다. 그는 곧장 어머니를 찾아간다. 송희원은 이미 강욱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차를 준비해놓고 있다. 강욱은 인사도 없이 지환의 목걸이를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송희원의 손이 멈춘다. 형이 죽을 때 차고 있던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12년 전 요트에서 발견됐어요. 송희원은 목걸이를 보지 않는다. 잘못 알았겠지. 형, 그날 요트에 있었어요? 강욱아, 대답하세요. 지환이는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어. 그 기록이 거짓이면요? 송희원의 표정이 굳어진다. 강욱은 요트 승선자 명단 사본을 꺼낸다. 지환의 이름은 없지만 사고 당일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 목록에는 목걸이의 특징이 적혀 있다. 어머니가 사고 보고서 바꿨습니까? 그게 지금 중요하니?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죽은 애가 돌아오기라도 해. 강욱은 어머니의 회피에서 확신을 얻는다. 레이나를 타깃팅한 거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가 뭐가 중요해? 천여리 대표와 제가 만난 뒤부터입니까? 송희원이 찻잔을 내려놓는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머니가 기사에 자료 넘겼어요? 레이나가 무너지면 천여리도 내 곁에서 떨어져 나갈 거다. 강욱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진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너를 지키려는 거야. 그게 손자 마음보다 중요해요? 송희원의 시선이 흔들린다. 강욱은 어머니가 백경자와 만났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두 사람은 자식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여리와 강욱을 떼어놓으려 했다. 어머니가 지키려는 건 저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니? 형이 왜 죽었는지 들킬까봐 두려운 거죠. 송희원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입 조심해. 형이 여리 씨를 구했습니까? 송희원의 입술이 굳어진다. 그날 형이 천여리 씨를 구하려다가 죽었어요? 그만해. 어머니가 사고를 덮었고 백경자 회장은 여리 씨의 기억을 덮었습니다. 두 분이 각자 지키려던 게 달랐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강욱은 목걸이를 다시 집어든다. 그러니까 알아낼 겁니다. 강욱아, 이번에도 막으면 어머니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강욱이 돌아서자 송희원이 다급하게 말한다. 천여리 때문에 지환이가 죽었어. 강욱의 발걸음이 멈춘다. 그 아이만 아니었으면 지환이는 살아있었어. 강욱은 천천히 돌아본다. 형이 스스로 구한 거라면요? 아니야. 어머니가 형의 선택을 부정하는 겁니다. 지환이는 이용당했어. 누구한테요? 송희원은 더 이상 답하지 않는다. 강욱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다 낮게 말한다. 여리 씨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순간 어머니는 형까지 버린 겁니다. 강욱이 떠난 뒤 송희원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마강욱이 너무 많이 알아. 상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천여리부터 막아. 12년 전 일을 기억해내기 전에. 레이나 호텔에서는 추가 자료가 발견된다. 보안팀이 복원한 접속 기록에는 옥계희의 사무실 외에도 해외 서버 하나가 연결되어 있다. 문제의 서버는 12년 전 요트 사고 당시 레이나의 보험 처리를 담당했던 회사가 사용했던 주소다. 봉지욱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이거 이 정도면 절대 못 빠져나갈 것 같은데요. 여리는 즉시 서버 자료를 복사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접속이 끊기면서 파일이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한다. 엄지수가 다급하게 묻는다. 복구할 수 있겠죠? 일부는 확보했습니다. 봉지욱이 남은 파일 하나를 연다. 그 안에는 여리의 건강검진 기록과 심리치료 기록, 그리고 요트 사고 후 작성된 비공개 진술서가 들어있다. 진술서 작성자는 어린 천여리다. 여리는 그 문서를 처음 본다. 사고 직후의 자신은 한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았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였다. 그 아래에는 삐뚤어진 글씨가 적혀 있다. 그 아저씨가 나를 밀었다. 여리는 그림을 보는 순간 머리를 감싸준다. 밤바다와 요트의 난간이 떠오른다. 누군가 자신을 뒤에서 붙잡는다. 어린 여리는 손을 뿌리치려 하지만 남자는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리고 다른 남자가 달려든다. 첫 번째 남자와 몸싸움을 벌인 남자는 목에 목걸이를 차고 있다. 강지환이었다. 여리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한다. 엄지수가 여리를 붙잡는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 속 남자의 얼굴을 가리킨다. 이 사람 알아요. 누굽니까? 아직 얼굴은 기억 안 나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떠올랐다. 남자가 자신을 바다로 밀기 직전 했던 말이다. 내가 살아있으면 레이나는 끝나. 여리는 백경자의 집으로 달려간다. 백경자는 손녀가 내민 진술서를 보고 얼굴이 굳어진다. 이 문서 왜 숨겼어요? 그때 의사가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림 속 남자가 누군지 알죠? 모른다. 할머니. 정말 몰라. 그럼 이 말은요? 내가 살아있으면 레이나가 끝난다는 말. 백경자는 여리의 손에서 진술서를 빼앗으려 한다. 여리는 물러선다. 회사를 노린 사람이었어요? 그만 알아봐. 12년 동안 내가 본 귀신들이 왜 모두 그날로 이어지는지 이제 알겠어요. 여리야. 죽은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고가 아니었다고. 백경자가 손녀의 팔을 잡는다. 그 사람을 찾으면 네가 죽을 수도 있어. 누군데요? 말할 수 없다. 왜요? 백경자는 끝내 입을 열지 못한다. 여리는 할머니의 손을 떼어낸다. 할머니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찾을게요. 집을 나선 여리는 강욱에게 전화하려 한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 전화를 끈다. 헤어지자고 말한 사람도 자신이다. 더는 그를 위험하게 만들 수 없다. 여리는 혼자 요트 보관소로 향한다. 12년 전 사고 선박은 폐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 문서에 남은 선체 번호를 추적한 결과 일부 잔해가 레이나 소유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창고 관리인은 여리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오래됐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여리는 부서진 선실문과 낡은 구명 장비를 살펴본다. 기억 속 공간과 일치한다. 그러나 창고 안쪽에는 최근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다. 보관함 하나가 열려있고 사고 당시 유류품 목록이 사라졌다. 여리는 주변을 살피다 선실벽에 붙은 작은 거울을 발견한다. 거울 속에는 젖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다. 강지환이다. 여리는 천천히 돌아선다. 지환은 아무 말 없이 창고 안쪽을 가리킨다. 그곳에는 요트에서 떼어낸 낡은 목재 바닥이 쌓여 있다. 여리가 목재를 옮기자 작은 금속 상자가 나타난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휴대전화와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다. 휴대전화는 켜지지 않는다. 여리는 메모리 카드를 챙겨 창고를 나오려 한다. 그때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벌써 찾았습니까? 여리는 걸음을 멈춘다. 관리인은 아까와 전혀 다른 눈빛으로 출입문 앞을 막고 있다. 회장님이 보낸 사람 아니었어요? 어느 회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리인은 여리의 손에 들린 메모리 카드를 바라본다. 그거 주고 가시죠. 여리는 주머니에 카드를 넣는다. 누가 시켰어요? 대표님이 알 필요 없습니다. 12년 전에도 여기 있었어요? 남자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진다. 여리는 그림 속 검은 모자를 떠올린다. 얼굴은 달라 보이지만 목소리가 같다. 내가 살아있으면 레이나는 끝나. 여리는 뒷걸음질 치면서 몰래 휴대전화의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른다. 남자가 다가온다. 그때 그냥 바다에서 끝났어야 했는데. 여리는 주변에 소화기를 집어들고 남자를 밀어낸다. 출입문으로 달려가지만 밖에서도 문이 잠겨 있다. 남자는 다시 일어나 여리를 향해 다가온다. 이번엔 아무도 못 찾을 겁니다. 같은 시각, 강욱은 형민에게서 긴급 호출 위치를 전달받는다. 발신자는 천여리다. 강욱은 망설이지 않고 차를 돌린다. 창고 안에서 여리는 선실 뒤편으로 몸을 숨긴다. 지환은 여리 앞에 나타나 출입문 반대편을 가리킨다. 여리가 그곳으로 움직이자 바닥 아래 작은 통로가 보인다. 하지만 통로 입구는 철판으로 막혀 있다. 관리인의 발걸음이 가까워진다. 여리는 쇠막대를 찾아 철판 틈에 밀어넣는다.
철판이 조금씩 벌어지지만 사람 한 명이 빠져나가기에는 부족하다. 관리인이 여리를 발견한다. 거기 있었군요. 여리가 쇠막대를 들어올린다. 다가오지 마. 그 카드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중요한 거겠죠. 그걸 보면 대표님이 가장 먼저 버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될 겁니다. 무슨 뜻이야? 마강욱. 여리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 검사 아버지가 12년 전 사건을 맡았습니다. 여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거짓말하지 마. 강지환이 왜 요트에 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동생 대신 증거를 찾으러 온 겁니다. 남자가 손을 내민다. 카드 내놓으세요. 여리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낸다. 남자의 시선이 카드로 향한 사이 여리는 쇠막대를 그의 팔에 내리친다. 남자가 비틀거린다. 여리는 출입문 쪽으로 달린다. 하지만 남자가 여리의 발목을 붙잡는다. 그때 창고 밖에서 강욱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리씨. 여리가 힘껏 외친다. 강욱씨, 여기에요. 강욱이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온다. 관리인은 여리를 놓고 뒷문으로 달아난다. 강욱은 쫓아가려다 바닥에 쓰러진 여리를 먼저 붙잡는다. 다친 데 없어요? 여리는 강욱의 얼굴을 확인한 뒤에야 참았던 숨을 내쉰다. 왜 왔어요?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그 사람 잡아야 해요. 지원 요청했습니다. 강욱은 여리의 손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한다. 이래서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끝났잖아요. 강욱의 눈빛이 흔들린다. 끝났어도 당신 위험한 걸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여리는 손을 빼려 한다. 강욱은 놓지 않는다. 그 사람 12년 전에도 있었어요. 확실합니까?